안녕하세요. 창조과 성교의 이재만입니다. 오늘은 빙하시대 이야기 12번째입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이 생물들이 왜 이렇게 다양해졌을까? 바로 빙하시대를 넘으면서 이루어졌다고 우리가 배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더 가까운 우리들의 모습을 보겠습니다. 우리 인종이라 그러죠? 예. 근데 우리 칼라를 보면 흑인, 백인, 황인이라 그러고 바로 이 피부 색깔에 대한 얘기를 하겠습니다. 이 사람은 36개로 피부색을 나눴는데 사실은 뭐 나누자면 이거보다 훨씬 더 잘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자, 몇 가지 우리 좀 정리를 좀 해야겠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백인 선교사님 부부가 한 5년 정도 아프리카에서 선교를 했습니다. 얼굴 많이 검해졌겠죠, 햇빛 때문에. 근데 아들을 낳았어요. 백인 날까요, 흑인 날까요? 당연히 백인 낳죠. 옆에 또 백인 선교사님이 이제 아프리카에 사역하다가 딸을 낳습니다. 백인 낳겠죠. 그러니까 얘네들이 계속 20년 이상 살다가 둘이 눈이 맞았어요. 얼굴이 많이 까맣겠죠, 햇빛 때문에. 자, 둘이 결혼해서 애를 낳습니다. 자, 그럼 백인 날까요, 흑인 날까요? 잘 아시는 대로 백인 낳죠. 자, 백인이 우리 아프리카에서 아무리 오래 살아도 실제로 흑인 나는 거 그거 쉽지 않습니다. 예. 우리가 피부색에 관한 것들은 실제로 유전적인 재조합의 문제거든요. 예, 그러니까 실제로 여기 피부색에 의해서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던 변이에 의해 가지고 다양해질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피부색이 다양해지는 건 바로 색소 때문인데 그 색소는 바로 멜라닌이라는 것 때문에 이름을 멜라닌이라고 부릅니다. 자, 멜라닌은 컬러가 하나인데 바로 암갈색입니다. 이 멜라닌이 많으냐 적으냐에 따라 가지고 다양해질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멜라닌, 그 암갈색, 멜라닌 유전자가 아닌데 이 색소에 영향을 주는 유전자가 1차적으로 영향을 주는 게 약 30개 정도가 발견됐습니다. 자, 우리 그 중에 하나 한번 좀 볼까요? 자, 이거 우리가 그 유전자를 B라고 하겠습니다. 여기서 대문자 B는 멜라닌을 많이 내는 거고 소문자 B는 적게 내는 겁니다. 이제 어떤 사람이 대문자 B, 소문자 B를 가졌는데 대문자 B, 소문자 B를 가진 여자 만났습니다. 자, 둘이 결혼해가지고 애를 낳으면 이렇게 대문자 B, 대문자 B, 대문자 B, 소문자 B, 소문자 B, 소문자 B 이렇게 되겠죠? 자, 이 중에 누가 가장 얼굴이 검을까요? 유전자 하나만 봤을 때는 당연히 대문자가 2개인 사람이 가장 얼굴이 검죠. 소문자비 가진 사람이 가장 밝겠죠. 만약 소문자비 가진 사람이 또 소문자비 가진 사람하고 결혼하면 여기선 대문자가 나올 수 없다는 거 아시겠죠? 자, 이거 하나 가지고 한 건데 이제 2개 가지고 해보겠습니다. 이건 A하고 B를 보겠습니다. 대문자에 소문자에 A, 대문자 B, 소문자 B 똑같은 유전자가 있는 사람끼리 결혼했다 그러면 이렇게 다양해질 수 있어요. 뭐 복잡하지만 분명한 건 뭐냐면 대문자가 많으면 얼굴이 어떻다. 또 다크 브라운, 암갈색, 검다는 얘기고 소문자가 많으면 얼굴이 밝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대문자, 소문자 문제지 서로 결혼할 수 있나요, 없나요? 결혼할 수 있죠. 그러니까 이렇게 다양해질 수 있어요. 그렇지만 여전히 우리는 같은 사람으로서 교배할 수 있는 겁니다. 결혼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30개 다 하면 정말 복잡하겠죠. 어쨌든 분명한 건 이렇게 다양해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냥 우리 알파벳을 표현하자면 얼굴색이 검은 사람은 대문자가 많은 사람이고 얼굴색이 밝은 사람은 소문자가 많은 사람입니다. 그렇지만 이들은 모두 서로 결혼할 수 있습니다. 우리 애를 낳을 수 있죠. 자, 근데 성경에 보면 우리는 여러분 아담의 후손이지만 결국 누구의 후손이에요? 한번 하나님께서 쓸어버린 적이 있죠. 그때 구원받은 노아의 후손이에요. 노아의 아들이 셋이 방주에 탔습니다. 함, 셈, 야벳입니다. 성경에도 뭐라고 써 있냐면 방주에서 나온 노아의 아들들은 셈, 함, 야벳이라 그랬습니다. 함은 가나안의 아비라, 노아의 이 세 아들로 쫓아 백성이 온 땅에 퍼졌다 그랬습니다. 가끔씩 인종에 대한 얘기를 성경하고 같이 얘기할 때 이런 얘기를 합니다. 흑인의 조상은 함이고 백인의 조상은 야벳이고 그리고 셈은 황인의 조상이다. 근데 사실 이 말은 맞는 말은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함, 셈, 야벳이 방주에서 나왔을 때 자식을 낳았겠죠? 그럼 어떻게 했을까요? 서로 결혼했겠죠? 결혼해서 애를 낳았겠죠? 자, 그러면 그 애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또 서로 결혼했겠죠? 또 애를 낳았겠죠? 그러면 여러분 이 애들은 함, 셈, 야벳이 다 자기의 누가 되냐면 직계조상이겠죠. 함, 셈, 야벳이 모두가 나의 할아버지, 친할아버지 아니면 외할아버지가 되게 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함은 흑인의 조상이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건 맞는 게 아닙니다. 이건 나중에 이 노예제도 만들 때 누가 이렇게 합리화하려고 만든 것 같아요. 지금 살고 있는 모든 사람, 함셈 야벳이 바로 직계 조상입니다. 여러분, 우리 지난 시간에 개가 다양해지는 거 보셨죠? 우리 여기 나온 것처럼 L이란 건 털이 긴 거고 S는 털이 짧은 겁니다. 둘이 교배를 하면은 SS, LS, LL 이렇게 날 수 있다 그랬습니다. 여기서 가장 털이 긴 게 LL, 롱헤어니까. 예. 근데 추위를 경험하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SS, LS 이런 털이 짧은 것들은 다른 데로 이동하고 이런 과정이 계속 오래되면 거긴 털 긴 거밖에 안 남는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이 과정을 보시면 추운 곳에는 LL밖에 안 남겠죠 결국에. 털이 길어졌다고 여러분 유전 정보가 추가된 게 아니에요. S라고 하는 유전 정보를 잃어버리면서 털이 길어진 겁니다. 자, 마찬가지로 우리가 바벨탑 때 흩어지면서 빙하세를 경험하면서 추위와 더위를 경험한 겁니다. 여러분, 이때 우리 멜라닌이 적은 하얀 사람들은 사실 햇빛이 굉장히 괴롭습니다. 힘들죠. 눈도 파랗고 선글라스 꼭 끼워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흩어질 때 당연히 멜라닌 적은 피부 색깔이 밝은 사람은 햇빛이 덜한 쪽으로. 피부색 멜라닌이 많은 사람은 아무데나 가도 되니까 따뜻한 쪽으로 또 이동했겠죠. 더 살기 좋은 곳. 이러면서 이들이 어떻게 구분되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멜라닌이 적은 사람이 밑으로 이동한 경우도 있었겠지만 결국 또 어디로 불편하면 이동하겠죠. 이러면서 점점 분리가 일어나고 서로 결혼하게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서로 같은 피부색을 가진 사람끼리. 이 과정이 계속되면 어떻다? 바로 이 다양한 피부색이 나올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렇게 다양한 피부색이 됐다 그래서 새로운 유전 정보가 증가된 게 아니라 어느 쪽에선 대문자를 잃어버리고 어느 쪽에선 소문자를 잃어버리면서 다양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양해진다는 건 정보가 추가된 게 아니에요. 유전 정보가. 잃어버리면서 다양해졌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가 서로 결혼할 수 있어요? 없어요? 결혼할 수 있는 거죠. 이 모든 것들은 바벨탑과 빙하 시대 이후에 일어난 일들입니다. 즉 우리는 아담과 하와에서 나왔는데 그다음에 다 쓸어버리고 노아 가족 후손이 돼버린 겁니다. 함셈 야벳이 나왔죠. 노아와 아들들 그리고 그들이 바벨탑을 겪으면서 분산되기 시작한 겁니다. 또한 빙하 시대를 겪으면서 추위와 더위를 겪으면서 더 다양한 칼라로 나뉘게 되고 더 고립되기 시작하고 서로 결혼하게 된 거죠. 그러면서 지금 보는 이런 다양한 피부색으로 변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 피부색이 검은 사람하고 하얀 사람하고 결혼할 수 있나요 없나? 계속 말씀드리지만 결혼할 수 있죠. 멜라닌이 많으냐 적으냐 대문자가 많으냐 적으냐 문제지 알파벳은 똑같거든요. 성경에 보면 사도행전 17장 26절을 보면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지었다 그랬습니다. One blood. 우린 여러분 모두가 한 혈통이거든요. 그러므로 우리 서로 결혼할 수 있습니다. 모두 우리는 아담의 후손이고 결국 노아의 후손이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해서 오실 수가 있었던 거죠. 여러분 다양한 피부색 바로 우리가 성경적인 역사를 겪은 결과라는 거 아시겠어요?